아이고, 우리 귀한 손주 옷을 어떻게 세탁기에 넣어? 손으로 빨래해야지. 미란아, 이것 좀 손 세탁해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창 학교 과제물을 채점하던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천 번은 들었을 그 목소리, 하지만 오늘따라 더 거슬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제 앞에 던져진 이 작은 아기 옷 더미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 지금 수정이네 애기 옷을 제가 손빨래 하라고요? 저는 김미란입니다. 나이 42, 중학교 국어교사이자 시댁의 큰 며느리입니다. 열애 전 남편 정영과 결혼해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맏며느리로서 시집살이의 쓴맛을 충분히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딸 둘을 키우며 교사일과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제 삶은 늘 바쁘고 고됐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적어도 동서수정이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요. 갓난아이 옷은 세탁기에 돌리면 안 돼. 세제 잔여물이 남아서 아기 피부에 해롭다고 육아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잖아. 너도 엄마면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 모성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딸만 둘 낳았다는 이유로 엄마 자격이 부족하다는 듯이요. 어머니, 저도 아이들 키웠잖아요. 그때는 세탁기 돌려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손주의 위생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낳은 동서와 딸만 낳은 저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아기 옷더미를 소파 위에 던져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들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정아, 걱정 마. 미란이가 깨끗하게 손빨래 해준대. 우리 손주 옷은 특별히 관리해야지. 그 특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웠지만 그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은 특별하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 정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한마디 거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중재해주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어머니 말씀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손에 쥔 빨간 펜이 어느새 제 손바닥에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미란아. 시댁에서 큰 며느리로 산다는 건 원래 이런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딸아이들이 곧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 아이들 앞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수정이네 아기 옷을 손빨래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학생들 과제물도 마저 채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차별이 계속된다면 나의 두 딸아이들도 언젠가 이 집안에서 덜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은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고 그 옆에는 요즘 들어 수정이가 아들을 안고 앉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라 남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저와 두 딸은 항상 구석자리입니다. 미란 언니, 어제 손빨래 해준 옷 정말 고마워요. 역시 손빨래가 깨끗하네요. 수정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이지만 그 속에 숨은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해주세요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수정은 결혼한 지 3년 차, 저보다 7살이나 어린 25에 시집와서 처음엔 제게 많이 의지하던 아이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귀한 손주 옷인데.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요즘 세탁기도 좋은 게 많아서 손빨래 기능도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써봤는데 괜찮던데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란아, 내가 무슨 육아 전문가야? 아들을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는 딸만 낳았으니
진짜 아이 키우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들은 마치 덜 중요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수정이네 아들 윤우의 이유식을 직접 떠먹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윤우 정말 잘 먹네. 역시 우리 집안 장손답다. 정연아, 너 어릴 때 딱 이 모습이었어.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제 두 딸, 11살 서연이와 9살, 지민이의 눈빛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의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가 이유식 떠먹여준 적 있어? 지민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좀 아팠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거짓말입니다. 제 두 딸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멀쩡했습니다. 단지 손녀라는 이유로 관심을 덜 받았을 뿐이죠. 지민이의 서글픈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늘 그렇듯 설거지는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TV 앞에 앉았고 수정이는 아기를 돌보느라 바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수정이를 따라 들어가 아기를 함께 돌봤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서연이가 다가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숙제해야지. 괜찮아요. 엄마 혼자 하는 거 불쌍해 보여서요. 11살 아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미 이 집안의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손이 접시를 닦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결심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말 아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미란아, 일어나서 빨래 좀 해줘. 윤우가 밤새 토했는데 옷이랑 이불이 다 더러워졌어. 시계를 보니 6시, 주말 아침부터 시작된 집안일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 정연은 제 옆에서 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부르짖음에도 꿈쩍하지 않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좀 도와줘.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몸을 돌려 다시 코를 골았습니다. 결국 혼자 일어나 아기 옷과 이불을 손빨래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정이는 거실에서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 옷들 좀 세탁해줘. 아기 구토물은 일반 세제로는 안 되니까 베이킹소다로 먼저 담가놓고 손으로 문질러야 해. 시어머니가 마치 육아 전문가처럼 지시했습니다. 수정이는 미안한 표정 없이 당연하다는 듯 옷더미를 건넸습니다. 아기 옷은 햇볕에 꼭 말려야 해. 세균 번식을 막으려면. 네,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빨래를 하는 도중 두 딸이 일어나 주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지민이가 실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었는데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 딸들과의 소중한 시간보다 아기 빨래가 더 중요해진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오후에 가자. 할머니가 급하게 부탁하셔서.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우리 오늘 윤우 데리고 소아과 가자. 내가 안아줄게. 너는 준비해. 이 말을 들은 지민이의 눈에 실망감이 깃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윤우를 위해 병원에 데려가면서 우리의 공원 약속은 쉽게 무시됐습니다. 빨래를 다하고 옥상에 널고 내려오니 시어머니와 수정이 그리고 윤우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란아, 우리 나갔다 올게. 점심은 알아서 차려 먹어.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가족의 절반이 없는 집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느지막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들 어디 갔어? 어머니랑 수정이네 병원 갔어요. 그래, 나도 나가야겠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이랑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당신도 같이 가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 까먹었어. 다음에 가자. 나 먼저 나갈게. 그렇게 또 약속은 깨졌습니다. 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이 집에서 우리 셋은 언제나 후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우의 토사물을 씻고 난 제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가슴 한쪽은 더 깊은 상처로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오니? 수정이가 오늘 산후 검진 가야 해서 윤우 좀 봐줘. 인사도 없이 던져진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품에 안겨진 윤우, 퉁퉁 부른 눈으로 봐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네는요? 방금 나갔어. 검진 끝나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대. 검진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까지 만난다고요? 그 사이 제가 윤우를 봐주란 말인가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와서 녹초가 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피곤해서. 남편은 어디 있어요? 정연이? 회사에서 회식 있대. 밤늦게 온대. 그럼 결국 제가 봐야 한다는 거군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혹시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계획된 일인 걸까요? 시계를 보니 6시, 아이들 저녁도 차려야 하고 윤우 감기약도 챙겨줘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서연이 중간고사 결과표를 받아오는 날인데 아직 확인도 못했네요. 서연아, 시험 어땠어? 아이 방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조심스레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수학 85점, 영어 90점.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최상위권이구나. 서연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도 보여줄까?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여줘봤자 무관심한 반응이 뻔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지금 바쁘실 거야. 다음에 보여드리자. 그때 윤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수정이의 밝은 목소리. 검진 잘 받고 왔어요. 윤우는 잘 있었죠? 수정이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검진 후 쇼핑까지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정아, 윤우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보여. 체온도 좀 높고. 네. 어떡해. 그럼 제가 병원에 데려가야겠네요. 수정이의 과장된 반응이 어쩐지 거슬렸습니다. 정작 아이가 아픈데 친구 만남과 쇼핑은 즐겁게 하고 온 거잖아요. 밤 11시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회식이라더니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수정이네 애기가 아프대요. 당신도 좀 신경 써줘요. 남편은 귀찮은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한다는 건 마른 나무에 기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깊은 밤, 문득 시어머니와 수정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란 언니가 윤우 잘 봐줬어요? 그럼 당연히. 큰 며느리 일이지. 그 말투에 담긴 의미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큰 며느리 일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노동력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홀로 어둠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소와 같던 수요일 오후 일찍 끝난 수업 덕에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수정이의 대화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수정아, 요즘 미란이가 좀 불만 있어 보이더라. 너무 많이 시키나? 시어머니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수정이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언니는 원래 일 잘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시키시는 거니까 거부할 수도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지 않을까? 요즘 얼굴색이 안 좋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에 일말의 양심이 있나 싶었는데 곧이어 수정이의 대답에 그런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괜찮아요. 언니는 딸만 둘이라 애초에 이 집안에서 위치가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장손도 우리 윤우고 충격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이 집안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제 동서의 입에서 직접 듣다니요. 맞아. 그래도 미란이가 큰 며느리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도맡아 해야지. 너는 윤우 키우느라 바쁜데 뭐. 시어머니의 말에 수정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참 그렇게 따지면 미란 언니도 애들 키우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넌 아들을 낳았잖아. 내 손주 윤우는 특별해. 정연이 닮아서 똑똑하고. 어머니도 참. 근데 진짜 언니가 하는 일이 많긴 해요. 어제도 윤우 빨래도 했잖아요. 제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뭐가 미안해. 큰 며느리 일이지. 내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도 내가 미란이 시켜서 애 봐주게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충격적인 대화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그저 일꾼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수정이의 친정 방문까지 제가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까지. 그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정연이가 미란이 같은 며느리 얻으면 안 됐는데 공부만 했지 살림은 영. 수정이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언니는 교사라서 좀 꼬장꼬장하긴 해요. 그래도 시키면 다 하니까 편하긴 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냥 노동력, 그것도 딸만 둘을 낳았다는 이유로 더 낮게 평가받는 하자 있는 며느리였던 겁니다. 1시간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정이는 마치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저 내일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언니가 윤우 좀 봐주실 수 있죠? 수정이의 태연한 부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돕고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그 사이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들은 대화가 계속 마음에 맴돌아 모든 것이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미란아, 오늘 저녁에 시댁 식구들 오신대. 일찍 와서 음식 좀 준비해줘.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요? 제가 오늘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늦는데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 수정이는 오늘 친정 간다고 했는데 어제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수정이의 친정 방문은 제가 모든 일을 대신하기에 가능한 거였죠. 어머니, 그럼 수정이 친정 가는 거 미루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중요한 상담이라. 아니, 그건 안 돼. 수정이 엄마가 아프시대. 그리고 큰 며느리가 이런 때 나서야지.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큰 며느리란 이유만으로 모든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실, 그리고 어제 들은 모욕적인 대화까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오늘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거절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뭐라고? 큰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해? 큰 며느리가 뭐 노예입니까? 저도 직업이 있고 제 아이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수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커서. 수정아, 너 어제 어머니랑 한 대화 다 들었어.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수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됐어.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딸만 낳았다고
이 집에서 하인 취급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뒤에서 그런 식으로 욕하고 비웃다니. 시어머니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란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맏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제가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그렇게,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딸들이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세요? 윤우 때문에 제 아이들은 항상 무시당하고 저는 하인 취급받고 이제 지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갑을 두고 갔다며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어보세요. 당신 어머니와 수정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 어머니는 제가 딸만 둘 낳았다고 이 집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정이는 제가 시키면 다 하니까 편하다고 했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이고, 정연아. 내 마누라가 오해하고 있어. 우리가 그런 말을 했겠니? 수정이도 가세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언니를 무시했다고.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모든 걸 들었어. 내가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얼마나 노동력으로만 여겨졌는지.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대체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 당신은 알아서 뭐해요? 지금까지 당신이 이 상황에서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호해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 하지만 이제라도, 이제 와서 뭐려? 당신 어머니와 동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다고요.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물보다 더 차가운 세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수정이는 마치 피해자인 양 남편에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윤우의 빨래를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나 수정이가 부탁해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수정이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자 점점 체념하는 눈치였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정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여보, 10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 어머니의 차별, 수정이의 위선, 그리고 당신의 무관심까지.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혼이라니.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어차피 이 집에서는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테니까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그를 덮친 듯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 날 짐을 꾸려 친구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두 딸도 함께요. 시어머니는 제가 떠난다고 하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미란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 앉아서 얘기해보자.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저 집안일을 하는 며느리로만 여겼던 분이 이제야 저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내 아들과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 아이들도 있잖아. 네, 잘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서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감정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며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불평등한 관계에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 딸들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결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존중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돌아오라고 했지만 점차 사과와 반성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애 동안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반성했어.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엄마랑 분가해서. 당신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결국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딸들에 대한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고 적절한 양육비도 받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우리 모녀 셋은 이제 작지만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학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딸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우와,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성취를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지민이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민이도 정말 잘했네. 오늘 저녁은 특별히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시켜 먹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니, 미란 씨, 잘 지내? 네,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한번 와주면 안 될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픈 분에게 외면하는 것은 제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퇴근 후에 가볼게요. 다음 날 예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정돈되어 있던 집이 어쩐지 어수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미란아. 예전 같았으면 이제야 왔냐며 불평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수정이는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정이가 윤우 데리고 도망갔어. 네? 무슨 소리예요? 수정이가 다른 남자 생겨서 정연이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그냥 가버렸어. 충격적인 소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완벽해 보였던 수정이가 아들 낳아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녀가 가정을 버렸다니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넌 열애 동안 참고 살았는데 수정이는 그깟 3년도 못 견디고 나쁜 년. 어찌된 영문인지 더 알아보니 수정이는 최근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와 불륜 관계가 생겼고 윤우를 데리고 그 남자와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져 매일 술에 취해 있었고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내가 너무 미안해.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딸만 낳았다고 무시했던 것, 수정이 편만 들었던 것. 이제야 다 내 잘못인 걸 알겠어. 시어머니의 뉘우침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건강이나 챙기세요. 집을 나서면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저를 보자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다가왔습니다. 미란아, 돌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손을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제 삶을 찾았고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가끔 보러 와줄래? 어머니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해. 네, 가끔 아이들 데리고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렇게 옛 시댁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결정은 옳았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저와 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 잘 됐어.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면 돼. 저녁 식사를 하며 아이들과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김미란이 아닌 그냥 미란으로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갑니다. 제 딸들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단이 비록 힘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한 미래로 이끌 수 있다면 말이죠.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